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파릇파릇한 새내기 분을 모셔왔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 역사교육과 24학번 김예지입니다. 제가 또 이제 새내기가 아니게 됐잖아요. 제가 원래 공식 새내기였거든요. 저도 수능 본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이제 하재 나이가 가까워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또 수능 본 지 얼마 안 된 파릇파릇한 새내기를 데려왔는데요. 6월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았는데 엄청 떨리잖아, 그지? 그죠? 어땠어? 6월 모의고사 전에 기억나? 사실 6월 모의고사 전에 너무 떨려서 6월 모의고사 날 아침에 청심환도 먹고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첫 평가원 모의고사라서 부담도 많이 되고 좀 긴장감도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이런 6월 모의고사 같은 모의고사 볼 때 완전 떨리는데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팁이 무엇이 있냐면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풀이 순서만 바꿔도 이제 점수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조금이라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시험이잖아. 그럴 때 어떤 문제풀이 순서가 유리할지 한번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국어랑 영어 같은 언어 문제를 풀에 있어서도 순서를 바꾸면 훨씬 시간도 단축되고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국어랑 영어를 위주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꼬꼬링! 자, 먼저 국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국룰 순서가 있잖아. 뭔지 알지? 국룰 순서가 뭐죠? 아, 이거 몰라요? 원래 딱 국어 시험이 1교시 가장 먼저 보는 시험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뇌가 좀 덜 깨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집중력이 덜 필요한 선택 과목을 먼저 푸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엄청난 집중력을 필요로 하진 않잖아. 그래서 언매 풀고 보통 문학 그런 다음에 독서 이런 식으로 푸는 게 내 친구들도 그랬고 되게 많았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난 사실 이 국룰 순서랑은 조금 다르게 풀었거든. 나는 독서는 뭔가 시간에 쫓기다 보면 약간 제대로 풀 수 없다는 기분이 들어가지고 맨 처음에 딱 시험지를 넘기면 제일 첫 번째로 있는 독서 이론 지문 있잖아. 일단 집중력 예열할 때 그거 먼저 풀었고 그 문제 하나 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선택 과목을 쭉 풀고서는 다시 돌아와서 독서부터 문학까지 쭉 순서대로 풀었던 것 같아. 확실히 국룰 순서도 있고 예지가 풀었던 순서도 있는데 이 둘의 장단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국룰 순서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엄청 많진 않은 것 같아. 딱 언매 파트 하고 문학하고 독서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지가 풀었던 방법대로 하면 독서론 갔다 언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나도 그렇게 풀어봐서 근데 나는 내가 말했던 국룰 순서가 조금 더 나한테는 맞았어. 왜냐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약간 시간이 아깝기도 했고 한 곳에 조금 집중해서 언매를 풀기 시작했으면 언매를 끝까지 이렇게 좀 하는 이런 느낌이 난 좋았어서 언매 풀고 뭐 독서 풀고 문학 풀고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 맞아, 약간 각자한테 맞는 순서가 있고 그거를 찾는 게 이제 수능 전까지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 맞아. 근데 독서를 먼저 푸는 친구는 사실 그렇게 많이 보진 못했던 것 같아. 왜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독서는 좀 엄청난 집중력을 요하는 부분 중에 하나잖아. 근데 아침 1교시 그 졸린 상태에서 진짜 빡 집중을 해야 되는 독서를 본다? 이거는 진짜 쉽지 않은 일 같거든. 그래서 자신이 독서를 먼저 풀고 있는데 뭔가 독서에서 많이 틀린다. 이렇다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집중력을 좀 덜 요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먼저 풀어보는 것도 나는 추천하고 싶어. 맞아, 나도 이 방법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처럼 약간 시간이 촉박해질수록 독서에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시간이 많이 남아있을 때 독서를 풀고 시간이 촉박해도 빨리빨리 읽어낼 수 있는 문학으로 넘어가는 약간 그런 전략을 선택했던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른 순서가 있으니까 여러 번 해보고 자기한테 어떤 방식이 더 맞을지 그런 걸 고민해서 선택했으면 좋겠어. 다음으로는 영어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개인적으로 국어보다 영어가 진짜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나는 순서만 바꿔도 영어는 한 등급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왜냐하면 영어는 일단 듣기도 있고 유형도 엄청 다르잖아. 그거에 맞는 전략들이 있고 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런 것도 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는 편이라서 영어에서는 순서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듣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좋아. 먼저 너는 듣기 풀 때 얼마 정도 풀었어? 난 듣기 문제 풀 때 18번에서 21번까지랑 문법이랑 도표 4문제 이렇게 총 9문제를 다 푸는 것을 목표로 했어. 쉬운 문제만 듣기 풀 때 빡 집중해서
정확하게 맞추고 나머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거나 집중력이 좀 요구되는 문제는 차라리 나중에 정확하게 맞추자라는 게 내 목표였어. 나도 너랑 비슷하긴 한데 나는 약간 목표를 좀 더 높게 잡긴 했어. 나는 그 20번대 있는 문맥상 밑줄친 그거 뭔지 알아? 그 어려운 문제 하나 빼고는 다 풀자가 일단 목표였고, 다 푸는 와중에서도 순서를 고르자면 도표를 제일 먼저 풀었어. 거기 먼저 풀고 이제 너가 말했던 18번부터 21번도 쉬운 편이잖아. 거기도 풀고 뒷장으로 넘어오잖아, 듣기도. 그럴 때부터 이제 주제문을 슬슬 읽어가면서 한두 문제 정도까지 더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 그럼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내가 기억나는 건 일단 앞에서 20번대를 풀어놓고 이제 30번대들이 남았잖아. 그 영어에서 가장 어려움을 담당하고 그치. 있는 빈칸을 난 제일 못했거든.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빈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들을 제일 나중에 풀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시험 중간에 그걸 풀기에는 내 멘탈이 감당을 못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거는 사실 푼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찍었어. 그래서 항상 1번으로 밀었거든. 1번이 답이 많아, 빈칸. 맞아. 뭔지 알지? 해. 만약 빈칸을 찍을 거랑 1번을 전 추천합니다. 그 다음 거 순서대로 풀었는데 나는 이 순서가 되게 잘 맞았던 게, 어려운 것만 풀다 보면 이제 또 힘들어진단 말이야. 어려운 거 풀다가 잠깐 40번대로 와서 힐링하고 이제 다시 빈칸으로 가니까 좀 이런 나한테 밸런스가 좀 맞았던 문제풀이 방법이었던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풀었어? 난 사실 듣기 풀 때 아무 문제 푸는 거 말고는 좀 우직하게 그냥 순서대로 풀었던 것 같아. 내가 사실 영어는 읽는 속도가 남들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편이었어가지고 나는 문제 푸는 거는 순서대로 풀되 검토를 하러 돌아왔을 때 좀 나만의 순서를 정하고자 했었거든. 그래서 돌아왔을 때는 아까 언니가 말했던 빈칸이 제일 어렵잖아. 그래서 그거부터 좀 꼼꼼히 다시 검토를 하면서 빈칸은 최소한 한 두세 번씩은 읽고 답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었어. 진짜? 엄청 빨랐나 보다. 나는 시간이 부족했거든. 그래서 예지처럼 빠르면은 그럴 수 있지만 약간 나처럼 정말 이 시험을 끝까지 볼 자신이 없다 하면은 가장 자기가 어려워하는 걸 마지막에 푸는 거,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인 것 같아.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주의사항 같은 게 있을까? 일단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았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사실 나 같은 경우에는 국어에서 나한테 맞는 순서를 좀 늦게 찾은 편이었어. 그렇다 보니까 연습할 때는 분명히 순서에 맞춰서 연습을 했는데도 막상 수능 날 되니까 너무 긴장해가지고 진짜 우직하게 1번부터 그냥 풀었거든. 아, 진짜? 약간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더라도 수능 날은 너무 긴장하고 당황하고 여러 변수들이 많고 환경도 낯설고 이러니까 연습을 진짜 몸에 익을 때까지 해놓지 않으면 이게 수능장에서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시행착오를 거쳐서 본인 순서를 찾고 그 순서대로 연습을 가장 많이 하는 게 베스트일 것 같다. 4등급 이하 친구들은 문제풀이 순서를 따져도 된다고 생각해? 안 된다고 생각해? 일단 문제풀이 순서는 따져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잡다한 스킬까지 따질 때는 아직 아닌 것 같아. 우선은 뭔가 실력을 탄탄하게 만드는 게 더 우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풀이 순서는 상위권보다 하위권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상위권으로 가면 갈수록 뭘 해도 잘해. 하지만 하위권 친구들은 자신한테 맞는 방법을 했을 때 자기의 성적이 극대화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나는 하위권 친구들은 한번 자기가 너무 하는 방법대로 말고 문제풀이 순서 한 번씩 바꿔서 다른 방법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네, 오늘 이렇게 예지와 함께 문제풀이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진짜 조금이라도 더 학생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자기한테 맞는 순서를 빨리 찾아가지고 최고의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를 잘 봤더라도 절대 자만하지 말고 못 봤더라도 낙담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수능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고 충분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월 모의고사를 발판 삼아서 오답이 있다면 분석 열심히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발판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6월 모의고사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한테 맞는 문제풀이 순서 찾아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안녕. 뿅. 진짜 빨랐다.